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정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봄의 틀을 의미하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가정 내 규칙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몇 시까지 들어와야 한다던가 게임은 몇 시간 정도 해야 한다던가 하는 시간의 울타리가 있을 거고요. 신나게 놀더라도 물건은 던지지 않아야 한다던가 밥은 반드시 식구들과 함께 먹어야 한다던가 하는 행동의 울타리가 있을 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 이런 울타리는 가정마다 종류도 모양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가정 내 규칙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생기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동안의 양육 방식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와 잘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울타리, 달리 말하면 가정 내 규칙 조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하게 됐냐고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예전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 같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운 4살 때에도 분명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해도 돌아다니면서 밥 먹다가 바닥에 다 흘리기도 하고요. 등원 시간에 임박해서 옷을 입혀주려고 하면 굳이 자기가 입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입곤 했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어릴 때 말을 듣지 않는 모습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4살 아이는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다가 바닥에 흘렸을 때 엄마가 언성이 좀 높아지거나 무섭게 이야기를 하면 울면서라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라도 어찌어찌 통제가 됐죠. 근데요, 사춘기 아이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맞받아치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거나 과격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곤 합니다.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은 좀 거칠기도 하고 극단적이기도 한데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힘이 예전보다 세졌다고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섭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잘 안 먹힙니다. 또 자기만의 논리가 생겨나는 시기라 부모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제안에 어릴 때처럼 무작정 떼쓰면서 반대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워서 따박따박 거부하기도 하죠. 이렇게 언어로든 힘으로든 부모와 맞부딪히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소통을 하려 하지 않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언성을 높여서 무섭게 하거나 아니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묵묵부답이죠.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예전엔 말을 잘 들었던 아이였는데 크면서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부딪히게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고요. 특히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예전엔 그래도 부모 품 안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자기 품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서운함이 많이 드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춘기는 자녀의 의지와 부모의 의지가 강렬하게 맞부딪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에는 아이의 의지와 부모의 의지가 부딪히더라도 대부분 부모의 의지가 이기거나 아니면 부모가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아이가 의지를 발휘하도록 소위 지는 척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부모가 더 이상 지는 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도 이에 진심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의 본질은 부모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아이가 울타리 근처로 올 때마다 부모가 울타리 근처로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 곧잘 돌아가곤 했는데 사춘기 아이는 울타리를 부수려고 하거나 그걸 넘어서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돌아와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엔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오거나 엄마한테 미리 전화해서 친구랑 10분만 놀다가 들어가겠다고 동의를 구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20분을 더 놀아서 약속 시간보다 집에 늦게 왔을 때 엄마가 다음부터 약속 지키라고 혼을 내면 싫은 척을 해도 수능은 합니다. 다음엔 집에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일단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미리 얘기도 하지 않죠.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동안의 울타리를 부수거나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독립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친구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수도 있고 집에 가면 잔소리를 듣거나 숙제를 해야 해서 가기 싫을 수도 있겠죠. 부모가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금방 가요 라고 대답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늦게 들어온 아이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다음부터 바로 와 라고 혼내듯 이야기를 하면 알았다고 대답은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반복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는 그동안 균형 있게 유지되어 온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도전받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쳐놓은 울타리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동안 가정 내 규칙 속에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는 건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 울타리가 수용 가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했다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그냥 해왔던 측면이 강하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울타리가 합당한가? 누구를 위한 울타리인가? 나에게 이로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울타리 속에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자아정체감 발달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가정 내 규칙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울타리 규칙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요? 라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울타리의 범위를 조정하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언어로 조리 있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뇌 부위가 이미 발달되어는 있지만 느끼는 걸 언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뇌 부위는 덜 발달했기 때문이죠. 사춘기는 분절되어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뺨과 턱을 부위로는 나누지만 사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운 것처럼 사춘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은 아, 오늘부터 사춘기구나 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사춘기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거죠. 아이들이 울타리를 부수거나 설명 없이 자꾸 넘어서려 하게 될 때 부모님들도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려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자꾸 말을 안 듣지? 나 무시하나? 내가 더 무섭게 해야 하나? 이렇게요. 아이의 도전에 부모가 같은 강도 혹은 더 센 강도로 받아치게 될 때 아이가 예전처럼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되받아친다면 또 아이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가정 내 규칙을 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신다면 느끼는 걸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통금 시간의 예로 돌아가 보면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오는 게 싫으니?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을 학원 마치고 바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시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정된 울타리를 또다시 일관성 있게 유지하신다면 조금은 범위가 넓어진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자율성과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에 도전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 겁니다.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가 아이들을 답답하게 할 것 같지만 일관성 있는 울타리라면 아이들은 변동성이 적은 이러한 규칙 내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미래가 예측된다는 뜻이거든요. 학원 마치고 1시간 안에 집에 오는 것으로 조정된 규칙에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내가 학원 끝나고 1시간 정도 놀아도 엄마가 반겨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규칙을 거스르기보다는 변경된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느껴진 시점이 오면 또다시 울타리를 늘려달라는 사인을 온몸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때 합당한 범위로 서로 합의해서 울타리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쳐놓은 울타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니까 부모에게도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의 도전에 못 이겨서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문제 해결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늦게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안 보고 말지 하면서 최대한 모른 척 하거나요. 근데 또 완전히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어릴 때부터 유지되어 온 답답한 규칙을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거칠고 미숙한 아이들의 표현 방식 때문에 좌절하거나 서운함을 느껴서 울타리 자체를 없애거나 울타리를 세울 권한을 아이에게 부여하게 되면 아이는 일시적으로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진짜 이래도 되나? 같은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의 부모-자녀 관계는 많이 어긋나 있게 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육아가 진흙탕 싸움이라면 사춘기 시기의 아이와의 관계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이 대립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로 전쟁을 벌여오는 쪽은 아이들이죠. 부모님들은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로 아이들을 제한하거나 돌보실 테니까요. 그럴 때 또 말을 안 듣는다, 애가 이상하다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아이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애쓰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 잘하고 있는데 아이 때 옷을 입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하게 아이를 대해왔던 태도나 규칙을 변화시키려면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러실 거예요. 아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부모한테 변화하라고 하니까 그 말도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도 그에 맞춰서 키우는 방식이나 가정 내 규칙,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이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의 요구에 반응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